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파이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현재 암호화폐 시장 관련 이슈를 공유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코인은 역시나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미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나 여러 지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옵션 투자자들의 경우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중 누가 승리를 하던 간에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보다는 친암호화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보다는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현 상황보다는 개선이 될 여지도 많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1시간 스피치를 진행을 했을 정도로 현 암호화폐 시장에 좀 더 진정성 있게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당선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가 실현이 될지는 미지수이지만은 당시 여러 공약을 했던 부분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당선되는 첫날부터 본인은 SEC 의장 게리 겐슬러를 해임시키겠다, 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나가겠다 라든지, 아니면 CBDC 창출을 위한 모든 단계를 중단시키겠다, 그리고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고 중국에게 이 암호화폐 시장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우호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은 확실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암호화폐 시장 이 하나만 놓고 본다면요, 해리스 후보보다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암호화폐 시장에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기반으로 베팅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이 폴린마켓 기준으로 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당선 확률을 많이 파악을 해보고 있는데, 현재 영상을 만드는 시점으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약 64.1%로 앞서고 있고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35.9%로 상당히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폴린마켓 베팅 사이트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후보의 베팅이 좀 더 높게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 이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내려오고 해리스로 교체가 되면서 해리스가 실질적으로 트럼프보다 당선 확률이 앞섰던 시기도 반영이 되고 있었고요. 얼마 전까지 두 후보가 접전 구도를 가졌던 시기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폴리마켓의 베팅 금액이 사실 천문학적으로 금액이 오고 가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단순히 암호화폐 기반 베팅 사이트여서 무조건 트럼프에게 높게 베팅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러티브도 조금은 억지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폴리마켓 사이트에서 지금 트럼프와 이 해리스의 격차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은 매우 유의미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타 설문조사 기간에 비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타 미디어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최근 자료이죠, 더 힐과 디시전 데스크의 20일자 당선 자료를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보다 이제는 4% 이상 앞선 것으로 보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판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아직 미 대선까지 시간이 좀 더 남아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 이 당선 확률도 급격하게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이 미디어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미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암호화폐계에서 이제 예측성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중 한 예로 온체인 애널리스트 크립토랜드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10만 달러에도 도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였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단기 추세 변화를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7만 달러 저항선을 뚫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 번에 뚫지는 못하더라도 6개월간의 이 행보를 해오면서 고점이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었고요. 이제야 살짝 반등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00일 이평선 위로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7만 달러 벽을 두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7만 저항 라인이 상당히 단단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설프게 7만 달러를 뚫기보다는 현재 있는 여러가지 재료 중에서도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만한 재료가 시장에 확인이 되면서 그런 매수세가 몰린다면은 이 7만 달러를 뚫고 크게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재료라는 것은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 단기적으로나마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미 대선 지지율과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이는 이 현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파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현 시점에도
마이그레이션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속도가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2일 기준으로는 약 41,100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 23일 현재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3일은 그렇게 수치가 높지는 않은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총 마이그레이션 양을 보면요. 이번 달에만 약 35만 개 이상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 할 수 있겠고요. 올해 3월에 썼던 마이그레이션 양이죠. 45만 개를 지금 쫓아가는 페이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제가 있는 커뮤니티 방이죠. 쌈파다 방에서 캔디님께서 소중한 정보를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커뮤니티 방은 밴드에 있는 산토리니에서 파이로 다금바리를 이라는 이름을 가진 방이고요. 서치를 통해서 입장하시거나 영상 게시판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어제 캔디님은 개발자와 코어팀의 짧은 대화를 잠시 공유를 해주었는데요. 한 개발자가 마이그레이션 관련 질문을 합니다. 코어팀이 파이2데이에서 발표한 대로 마이그레이션 업데이트를 출시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당시 파이2데이 공지를 보면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코어팀이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파이2데이 때인데요.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가속하기 위한 더 많은 업데이트 사항, 변경 사항이 계획되어 있으며 3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공지가 되었었죠. 그래서 개발자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물론 파이2데이 이전 5월에는 코어팀에서 이미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2배 정도 빠르게 되었다라는 짧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이그레이션 양이 2배로 늘었다기보다는 마이그레이션 신청자가 대기줄에서 통과하기까지의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정도로 코어팀이 추가적인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파이2데이 때 공지를 한 것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또 다른 변경사항이 계획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대화에서 개발자는 그 또 다른 업데이트가 과연 출시가 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코어팀은 네, 맞습니다. 저희는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개선했으며 이제 더 나아졌을 겁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라는 짧은 답변이 있었고요. 그래서 개발자가 추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마이그레이션 속도보다 얼마나 더 빨라질 수 있나요? 그리고 매일 마이그레이션된 지갑 수를 확인을 하고 있어서 업데이트된 세부 수치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과 추가적으로 오픈 메인넷 출시 전에 2차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 코어팀은 이것은 제가 팀에게 답변을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또 단답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답변을 해준 코어팀 멤버죠. 쉐리 오렌지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담당이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바로 답변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대화가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이 있었다라고 쉐리 오렌지가 언급을 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마이그레이션 전체적인 양이 평소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1차 마이그레이션에서 노드 보상이 제외가 된 후로부터 이 마이그레이션이 좀 더 쉽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 연관성에 대해서는 어떤 코어팀에서 공지가 되거나 어떤 증거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매일 마이그레이션 자료를 체크를 하다 보니 그런 특이점을 발견을 할 수는 있었고요. 그래서 코어팀이 현재 너무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을 잠시 내려놓고 오픈 맨넷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부터 선처리 하는 것이라면 말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는 연말이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대기줄에 있는 많은 유저들을 생태계 안으로 유입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파이 노드 수치의 정확성을 검사하느라 마이그레이션을 잠시 중지하는 것보다는 마이그레이션 양을 늘리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 파이 코어팀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건 아닐까. 그런 가정과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페스트가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소식이 해외 개발자들에 의해서 그런 소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커뮤니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파이페스트 채팅방과 파이사이드 채널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번 이벤트는 이전에 1차 파이페스트 이벤트와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이번에는 참여자들에게 맵 오브 파이 앱을 사용하도록 상점을 찾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첫 번째 주는 판매자 등록에 집중을 할 예정이고 두 번째 주에는 쇼핑 기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2주 이상 진행이 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코어팀에서 오피셜로 블로그로 공지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맵 오브 파이 앱에 접속을 해보시면 국내 많은 생태계 매장 대표님들이 이미 이 앱에 등록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10분 안으로 바로 등록이 간편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 대표님들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씩 방문을 해주시고 미리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 방법은 제가 밴드에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그 링크를 제 고정 댓글에다가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면 물론 파이파파나 파이스토어 등에 등록된 정보로 국내 파이오니어 분들은 매장을 쉽게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맵 오브 파이 이 앱을 통해서도
매장 방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외 유저들도 한국을 방문할 때 이 위치를 기반으로 사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또 반대로 국내 파이오니어 분들이 해외로 여행을 갔을 때도 해당 국가나 지역의 파이 매장을 쉽게 검색을 하고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앱을 사용을 해보시다 보면은 오히려 예전 테스팅 앱이었던 mapofpie.com보다는 성능이 조금 저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등록을 해야 되고 다가오는 파이페스트 이 이벤트에 사용할 앱은요, mapofpie.pienet.com인데요. 이 신규 앱에 등록된 앱이 훨씬 현재 적은 상태이고 여러 디테일한 면이 예전 테스팅 앱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라이브 환경 링크가 작동하지 않거나 해당 버전이 제고될 버전보다 성능이 더 나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버전의 매장을 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디렉션을 빌드하거나 데이터를 병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앱이 괜찮지만 이런 부분은 개발자에게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이고 사람들이 잘못된 버전의 위치 정보를 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 버전이 더 잘 작동을 하고 유연하기 때문이죠 라고 지금 피드백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아직은 이 맵 오브 파이 신규 버전이 조금씩 더 개선이 필요하므로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한 건 어떤 파이 커뮤니티 앱이 되더라도 많은 유저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피드백을 준다면 분명 개선될 여지는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장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프로젝트 앱들이 그 시장을 차지하려고 뛰어들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부족함을 좀 알더라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사이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팀도 다시 공지를 했지만 이번 파이페스트 이벤트가 열리게 되면 파이어사이드가 주 소셜 앱이 되어서 파이 이벤트를 함께 책임지게 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은 나름대로 열심히 개선을 해오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실제로도 많은 업데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파이어사이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투자를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개선 사항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파이어사이드가 앞으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어서 현재보다 더 많은 신규 유저들을 받아들이고 또는 더 수준 높은 콘텐츠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 앱의 검열 저항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검열 저항성이란 어떤 중앙 객체가 임의로 거래를 차단하거나 되돌리거나 조작할 수 없는 그런 보장을 하는 시스템이나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블록체인 위의 생태계에서 이 검열 저항성이라는 개념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웹 3.0 개념과도 공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파이코 팀은 이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디자인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검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파이어사이드에서는 온라인 폭력과 커뮤니티에 해가 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방지하고자 파이어사이드의 중재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웹 3.0 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검열 저항성을 높이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라는 개념의 그런 기존의 웹 3.0 소셜 앱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검열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앱이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검열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모두 사라지게 되고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당한 이유로 컨텐츠 삭제를 당하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한 예로 최근에 올렸던 제 파이어사이드 컨텐츠들이 모조리 삭제가 되는 그런 현상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최근 컨텐츠만 삭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괜찮았던 이미지들도 함께 모조리 삭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더들이 삭제를 하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컨텐츠는 이런 채널과는 맞지 않는다, 또 이런 컨텐츠는 이런 주제랑 맞지 않는다, 또 이런 이미지는 AI 그래픽은 저작권 침해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모더레이터가 각자의 주관으로 이미지를 삭제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코어팀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둔 규정 라인을 넘어서서 본인들이 주관적 생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삭제를 지속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런 삭제가 이루어지면은 본인들에게 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삭제를 많이 하는 게 본인들에게도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채팅방 분위기를 보면요, 모더레이터들이 나누는 그 이야기를 한번 지켜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타인의 컨텐츠를 쉽게 삭제를 한다라는 점에서 그 어떤 조심스러움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기준과 잣대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검열자 채팅방에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수십 명, 수백 명에게 퍼져나가면 파이어사이드는 이 수십 명, 수백 명에게 컨트롤 당하는 국제주의 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파이어사이드에 컨텐츠를 올리고 삭제당한 경험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이 투표를 올렸고요. 삭제당한 경험자가 삭제당하지 않은 사람의 2배 정도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000명 이상이 투표를 하였기 때문에 꽤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이 소셜미디어의 분위기가 전달이 되면요, 수많은 유저들이 이 파이어사이드 앱에 접속을 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또는 또 다른 추가 징계를 받을까봐 애초에 어떠한 컨텐츠를 올리지 않으려는 그런 의견을 들 수가 있었고, 또 파이어사이드에 어떤 컨텐츠를 올리려면 비용이 듭니다. 파이어 토큰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파이어 토큰도 다 돈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잃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뺏기고 나서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파이어사이드에 들어가기가 싫다, 이런 상당히 부정적인 리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런 무지성의 삭제가 현재 여러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여러 개발자나 모더님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실제 파이코어 팀도 얼마 전에 이에 대해서 개선을 시도를 하기도 했었지만 개선 후에도 거의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은 참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파이어사이드 앱을 사용하는 99.9% 유저가 이 앱을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나 글을 올려야 검열에 걸리지 않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 앱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오픈메인넷 이후에 수많은 신규 유저들이 이 앱을 사용을 해보려 몰려들겠죠. 그리고 똑같은 검열을 당할 텐데요, 파이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어떤 평판이 나올지는 많이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X를 보니 파이 뉴스도 제가 어제 올렸던 이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이 맵 오브 파이 컨텐츠를 보고 지원을 해주려고 현재 이 이미지를 퍼가서 프로모션을 해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다 삭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파이어사이드가 조금 시급하게 어떤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번 영상은 파이어사이드가 좀 얘기가 길어지면서 조금 우울하게 영상을 마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파이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단점보다는 희망적인 부분이 더 크고요, 잠재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할 때는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고쳐보려고 서로 노력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코어팀 멤버 iHate잼이 이 파이어사이드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피드백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채팅 글을 한번 읽어보면요, 파이어사이드는 이제 겨우 15개월 정도 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자리를 잡아가고 리듬을 찾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겨우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모든 소셜미디어를 고려를 했을 때 아직은 새싹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비교는 아닐 수 있겠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시작이 돼서 2006년이 되어서 일반에게 개방이 되었고 2009년에는 좋아요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그 해가 되어서야 컨텐츠 정책 설정과 컨텐츠 모더레이션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이어사이드가 페이스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변화가 필요하지만 목표는 성장에 맞춰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물론 이 파이어사이드가 다른 타 앱들과 차이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더 큰 비난을 받았어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 파이어사이드는 다른 앱에 없는 탈중앙 중재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도입을 했고요. 또 토큰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앱 2.0 시스템들과는 비교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이어사이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서 분명 이런 부분도 솔루션을 찾아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점을 공유를 했다 하더라도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는 즐겁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